선보유 후 이적. 계약이 끝나도 예. 선수에 대한 권리는 선수가 아니라 구단이 가져간다.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 건데 축구계에서는 100년 이상 지속돼 왔던 헌법과 같은 룰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걸 깬 게 장마르크 보스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장마르크 보스만이 유럽 축구 연맹 상대로 승소하면서 구단과 계약이 만료된 선수는 구단의 동의와 이적료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구단을 옮길 수 있다. 예. 선수들의 몸값이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보스만 같은 경우에는 생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소송을 끝까지 제기했던 이유는 궁금하지만 공부하기 귀찮은 분들을 위해 대신 공부해 드립니다. 공부왕 이종훈. 오늘도 이종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축구 얘기네요. 네, 새해 첫날부터 손흥민 선수와 관련한 거의 모든 뉴스들에 보스만 룰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제 주위에 많은 분들이 보스만 룰이 뭐야?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 우리 송경제 플러스 청취자분들께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 이 이야기를 들고 왔는데요. 사실 이거는 제가 작가를 하고 있는 정영원의 예. 플레이볼을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거기서 방송을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아실 텐데 하지만 또 모르시는 청취자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오늘 한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보스만 룰이 뭔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거치에 또 어떤 변화와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참고로 보스만 룰은 축구 산업, 축구 비즈니스의 지형을 바꾼 소위 혁명과 같은 룰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룰이길래 축구 산업의 지형까지 바꿨다는 겁니까? 보스만 룰이란 구단과 선수가 맺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선수는 이적료 없이 자유롭게 다른 구단과 이적 협의하고 이적할 수 있다. 즉 다른 구단과 계약할 수 있다는 건데 예.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 올해 6월까지 계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1월 1일부로 손흥민 선수는 보스만 룰 적용 대상 선수가 됐죠. 네. 과거에 이제 음바페라는 슈퍼스타가 이적료 한 푼 없이 파리 생제르맹에서 레알 마드리드로 옮겨갈 수 있었던 것, 또 전 세계 축구 팬들이 겨울과 여름에 유럽 이적 시장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도 모두가 이 보스만 룰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도 처음 이 스포츠 계약에 대해서 듣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적료라는 건 선수가 받는 겁니까? 누가 받는 겁니까? 구단이 가져가는 클럽이 구단이 가져가는 받는 거네요. 네. 그러면 이적료 없이 이적을 할 수 있다, 소속을 네. 옮길 수 있다는 건 선수에게 유리한 겁니까? 자유계약 선수가 되는 거죠. 예, 한마디로. 그게 야구로 유리한 치면 거죠. FA 유리한 거죠. 예. 선수에게 굉장히 유리한 거죠. 이것도 하나 또 여쭤보면 6개월 전부터는 이적료 없이 자유계약으로 협의할 수 있다는 건 기존에 있는 구단이 이 선수 붙잡으려면 네. 그 전까지 계약을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6개월 전까지 계약을 해야 된다. 예.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 케이스는 뒤에 가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옵션이 있어서 좀 더 다른 케이스가 돼요. 알겠습니다. 이제 네. 기초적인 상식은 저희가 근데 이해했고요. 어떻게 보면 사실 네.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소속 구단에서 재계약 오퍼가 없으면 네. 다른 다른 구단으로 자유롭게 이적할 수 있다. 이거는 사실 상식에 가까운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걸 그 구단에서 여쭤보려고 필요 없다고 하는데요. 얘기하니까. 예. 어쩌보면 당연한 건데 네. 그러면 이 보스만 룰이라는 게 없을 때는 그냥 만료 기간이 6개월도 안 남은 상황에서 네. 그래도 이적료를 내야 된다는 얘기였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보스만 룰은 1995년 12월 이후부터 등장한 룰이에요. 예. 얼마 안 돼요, 역사가. 95년 이전까지 전 세계 축구계의 룰은 선보유 후 이적, 즉 리테인 앤 트랜스퍼라고 해서 선보유 후 이적, 즉 계약이 끝나도 예. 선수에 대한 권리는 선수가 아니라 구단이 가져간다.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 건데 예. 이 이야기가 축구계에서는 사실 100년 이상 지속돼 왔던 헌법과 같은 룰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걸 깬 게 장마르크 보스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선수예요. 네. 장마르크 보스만의 이름을 따서 보스만 룰이라고 부르거든요. 보스만 룰은 95년 12월 15일에 유럽연합법원 즉 EU 법원에서 장마르크 보스만이 유럽 축구연맹 웨파를 상대로 승소하면서 구단과 계약이 만료된 선수는 구단의 동의와 이적료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구단을 옮길 수 있다라는 판결에서 비롯됐고 이 소송에서 승소한 장마르크 보스만의 이름을 따서 이 룰을 보스만 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95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축구 선수들이 팀을 자유롭게 옮겨 다닐 수 없었다는 얘기인 거네요. 없었죠. 선수들에게 세 가지 옵션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구단이 제시한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하거나 네. 두 번째, 구단이 돈을 받고 선수에 대한 권리를 팔면 원소속 구단에 돈을 낸 해당 구단으로 가거나 셋째, 이 두 가지가 다 싫으면 보수가 박한, 이 보수가 정말 작은 하부리거나 해외에서 새로운 팀을 찾거나. 그러니까 95년 이전까지 선수들의 권리는 사실상 구단에 비해서 너무나 열악했죠. 이 보스만 룰 때문에 이제 선수들의 권리가 커진 거니까 네. 그러면 구단들이 여기에 쉽게 동의 안 할 것 같은데 그냥 판결이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이 판결, 이 소송이 제기됐을 때
웨파와 유럽 축구회가 발칵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전 예. 세계 축구회가 주목했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선보유 후위적이라는 제도는 1893년 축구 종주국인 잉글랜드에서 탄생해서 100년 이상 지속돼 왔던 룰이거든요. 예. 그래서 프로 축구의 역사 그 자체였어요. 근데 장마르크 보스만이라는 선수가 이 축구의 역사를 부정하면서 100년 넘게 유지되온 축구 클럽의 기득권을 부정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는 전 세계 축구계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했고 초기에는 그래서 장마르크 보스만이 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코웃음을 칩니다. 무슨 말씀인지 네, 이해했어요. 무조건 네가 진다. 네. 이거는 축구계의 헌법이다.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장마르크 보스만 같은 경우는 웨파와 전 세계 축구계의 공공의 적으로 네. 취급당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보스만이라는 이 선수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공공의 적이 될 수 있는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소송을 했나요? 예, 장마르크 보스만은 이제 벨기에 출신으로 벨기에 리그의 RFC 리에주라는 클럽에서 뛰었던 선수인데 1989년과 90년 시즌을 끝으로 리에주와 계약이 만료가 돼요. 그러자 리에주가 보스만에게 1년짜리 단발 계약을 제시합니다. 단기 계약을 제시하는데 리에주 구단의 이 제안을 그 장마르크 보스만이 듣고 고민을 했지만 지난 2시즌 동안 단 3경기만 선발 출전하는 등 나는 출전 기회가 좀 더 중요해서 다른 구단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프랑스 2부 리그의 덩케르크와 입단 협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후에 리에주 구단이 이 사실을 알고 덩케르크 구단에게 선보유 후위적에 입각해서 이적료 5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8억 8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일시불로 다 달라 그래요. 현금 일시불로 다 달라 그러면서 보스만에 대한 권리를 받고 싶으면 넘겨받고 싶으면 현금 일시불로 8억 8천만 원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덩케르크 입장에서는 보스만이라는 선수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거는 너무 좀 가한데 예. 이렇게 하면서 리에주가 요구한 이적료 지급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보스만이 졸지에 갈 곳이 없어져 버려요. 근데 보스만이 갈 곳이 없어지자 리에주 구단이 다시 재계약을 하자고 제안을 하는데 예. 보스만이 그 협상장에서 분노합니다. 왜 분노하느냐? 리에주가 기존에 제시했던 재계약 1년짜리 단발 연봉 계약 그 재계약의 연봉에서 예. 75%를 삭감해서 월급 500파운드 줄 테니까 뛰어라. 월급 500파운드가 우리 돈 88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이거 받고 뛰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스만의 처지가 갈 곳이 없다. 이것을 악용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보스만은 리에주 구단의 행포다 이건 라고 생각해서 벨기에 축구협회에 이의 신청을 하고 본인 스스로가 어떤 활로를 찾으려고 했는데 벨기에 축구협회에서 이거를 중재를 좀 해주고 그냥 퉁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보스만은 프랑스 2부 리그 소속팀인 올림피크 생캉탱이라는 팀으로 이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보스만 같은 경우에 올림피아에서 그럼 뛰었느냐? 못 뛰었어요? 못 뛰었어요. 왜냐하면 올림피아 구단이 그 벨기에 축구협회 중재로 받아들였지만 예. 보스만 이미 문제아예요. 아, 문제아로 예. 낙인 찍히면서 경기에 출전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스만은 아마추어 팀을 떠돌면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는데 네. 이후에 리에주 출신의 신참 변호사인 장르이 두평이라는 변호사가 보스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축구계의 헌법과도 같은 선보유 후위적 제도는 EU에서 봤을 때 EU 조약을 굉장히 침해하는 조건이다. 소송을 제기하자. 왜냐하면 EU는 EU 소속 사람들은 네. 자유롭게 국경을 넘어서 직업을 구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공정 경쟁 그리고 노동자 이주의 자유의 권리를 침해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리에주 구단, 벨기에 축구협회, 유럽 축구연맹 이 세 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유럽 그 연합법원에. 그러면서 유럽 연합법원에 이 소송이 제기가 되니까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웨파라든지 유럽 축구계에서는 아니 뭐 벨기에 리그 장마르크 보스만이 누구야? 뭐 이상한 소송을 네, 걸었어. 예.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축구계의 헌법 같은 이 선보유 후위적 제도를 어떻게 손을 본다는 거야. 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처구니가 없다. 웃음밖에 안 나온다. 이러면서 거의 뭐 해프닝 취급 정도를 합니다. 근데 EU 법원의 생각은 웨파와 유럽 축구계의 생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 EU 법원이 볼 때는 아무리 축구가 유럽인들의 삶에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포츠라고 해도 유럽 축구 연맹의 로컬 룰이 EU 조약보다 상위에 갈 수는 없다. 그럴 것 같은데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EU 조약이 우선한다. 그러니까 EU 조약을 침해하는 것을 웨파가 하고 있어? 그러면 말이 안 되지. 보스만의 손을 들어줘야지. 라면서 보스만의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가 조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외부에 알려지게 되잖아요. EU 법원은 웨파가 아닌 장마르크 보스만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들이 유럽 언론을 통해서 뭐 전달이 되니까 외파를 비롯한 유럽 축구계가 완전히 발칵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유럽 최고의 변호사들을 고용해서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리고 네. 법적 대응에 나서고 뒤에서는 보스만과 두평 변호사를 만나서 야 합의금으로 퉁치자. 합의금 예. 줄게. 거액의 돈을 줄게. 이거 제발 좀 해결하자라고 하는데 보스만과 두평에 합의는 없다라고 외치면서 계속 소송을 진행해버렸고 예. 1990년에 시작된 이 소송이 1995년 12월 15일 보스만의 승리로 끝나면서 축구계에서 100년 이상 지속돼 왔던 헌법과도 같았던 선보유 후의적의 제도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유럽에서는. 보스만이라는 선수 개인 입장에서는 조금 뭐라 할까요? 비운의 선수 생활을 한 게 됐지만 네. 그래도 축구의 역사와 어떻게 보면 축구 산업의 발전에는 큰 기여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보스만 룰이 등장하면서 선수들의 이적료가 폭등했고요. 예. 선수들의 몸값이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예. 왜냐하면 보스만 룰 때문에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선수들이 다른 팀과 자유롭게 이적 만나고. 협상을 할 수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단들 입장에 보면 선수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예.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이적료를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조건을 더 올려야 되잖아요. 아. 그럼 선수들 몸값이 올라가요. 선수들 예. 대우가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이적료 협상도 마찬가지가 되는 게 보스만 룰 때문에 6개월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구단들은 선수를 팔려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구단들도 이 선수를 데려와서 또 장사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어느 쪽이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네요. 또. 근데 이제 몸값 축구 산업에서 봤을 때 선수들의 몸값과 이적료가 폭등하게 된 요인은 보스만 룰이다. 근데 보스만 같은 경우에는 생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소송을 끝까지 제기했던 이유는 나처럼 소외받고 예. 실력 없다고 평가받는 그래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선수들의 권리를 찾아주고 싶어서였는데 예. 지금의 보스만 룰은 오히려 슈퍼스타들의 몸값을 올리는데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내가 원했던 바가 아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예.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우리 손흥민 선수. 이제 그럼 손흥민 선수는 자유의 몸으로 여기저기 이적 편하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보스만 룰 적용 대상 선수가 되긴 했는데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닙니다. 오. 손흥민 선수 새 첫날부터 보스만 룰에 적용을 받지만 다들 아시는 것처럼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과 지난번 계약을 하면서 토트넘에게 손흥민 선수 측의 동의 없이 계약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1년 연장 옵션에 사인을 해줬어요. 예. 이 말은 뭐냐면 토트넘 구단이 원하면 언제든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토트넘의 1년 연장 옵션은 선수 측에 그냥 통보만 하면 되거든요. 네. 우리 오늘부터 발동할게. 옵션 발동할게. 이러면 손흥민 선수의 원래 계약 기간이 그러니까 원래 계약 기간이 올해 6월까지인데 네. 이게 1년 더 연장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럼 어떻게 되냐? 손흥민 선수가 지금 다른 팀과 지금 이적 이야기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루머들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손흥민 선수 에이전트와 손흥민 선수 측에서 그 팀과 협상을 하잖아요. 예. 근데 그 팀들은 이적료가 없다고 생각하고 손흥민 선수하고 협상을 하잖아요. 예. 근데 어느 정도 입단 합의가 돼 갈 때쯤 됐을 때 토트넘이 갑자기 토트넘이 우리 1년 연장 옵션 발동이요. 이적료 주세요.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에 대한 1년 계약 연장 옵션을 갖고 있는 한 손흥민 선수는 자유의 몸도 아니고 이적료가 영원인 선수도 아닌 게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토트넘과 레비 회장은 아마 적당한 기회를 보다가 손흥민 선수에게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통보하고 그렇게 할 가능성이 손흥민 많아요. 선수를 비싼 값에 다른 구단으로 팔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뭐 사우디 얘기도 있고 하던데. 사우디가 제일 좋죠. 토트넘 입장에서. 돈 많이 토트넘과 받으니까. 레비 회장 입장에서는 사우디가 이적료를 가장 많이 줄 테니까. 지금 이제 다른 구단과 뭐 협상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처럼 영국 현지에서 기사들이 나오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토트넘 구단은 계속 침묵하고 있거든요. 1년 연장 옵션 발동할 거야 말 거야. 여기에 대답도 안 합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손흥민 선수가 이적료가 없는 선수인 것처럼 해서 여러 구단들 특히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나 바르셀로나나 아니면은 뭐 레알 마드리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런 그 정말 뭐 튀르키예 리그까지 해서 정말 빅클럽들의 구애를 받는 선수인 것처럼 보여지면 1년 연장 옵션 발동해서 사우디에 손흥민 선수를 팔 때 아주 비싼 값에 거액의 이적료를 챙길 수 있다. 예. 이렇게 토트넘과 레비 회장이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 토트넘은 이미 과거에도 이런 일을 했어요. 아, 그래요? 토트넘이 지난 2019년 1월 1일자로 팀의 레전드이자 중앙 수비수였던 토비 알드베이럴트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벨기에 출신의 벨기에 황금 세대로서
세계적인 중앙 센터백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알더베이럴트 같은 경우에서는 당시에 1월 1일이 되면 2019년 1월 1일이 되면 보스만 룰 적용 대상 선수가 되기 때문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6개월 전부터 계속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무리뉴 감독이 당시에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무리뉴 감독이었는데 무리뉴 감독이 중앙 수비 강화를 위해서 알더베이럴트를 원한다라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할 정도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맨유 팬들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019년 1월 1일이 됐을 때 보스만 룰 적용 대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맨유의 팬들은 토트넘이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하지 않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근데 3일 뒤인 1월 4일에 토트넘이 1년 연장 옵션이요 라고 하고 발동해버려요. 예. 그래서 토비 알더베이럴트는 맨유로 가지 못하고 토트넘에서 1년 더 뛰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토트넘이 토비 알더베이럴트를 팀의 레전드로 대우하면서 팀에서 다 계속 데리고 있었냐? 그거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곧바로 1,3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200억 받고 카타르 리그에 팔아버립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러면-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 돈을 받으면서 아마 손흥민 선수를 토트넘과 레비 회장은 사우디 리그로 보내서 네. 더 많은 거액의 이적료를 챙기고 싶어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서도 레전드급으로 토트넘이 많은 성과를 토비 내는데 알더베이럴트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그래서요. 제 얘기는 그러면 이제 팬들 입장에서 우리나라도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메이저 리그로 진출하려는 야구 선수들에게 우리가 널 놓아줄 테니 그냥 가라. 그동안 수고했다. 이런 사례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럼 토트넘도 조금 손흥민도 이제 그동안 기여 많이 했으니 그냥 편하게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런 건 너무 순진한 생각인가요? 순진한 생각이죠. 왜냐하면 클럽 운영과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순진한 예. 생각이고 만약에 지금 교수님이 말했던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네. 그러니까 토트넘이 순순히 손흥민 선수에게 원하는 팀으로 가세요. 이 말은 뭐냐면 손흥민의 가치가 더 이상 없다는 없다는 거예요. 뜻이군요. 오히려. 손흥민의 가치는 없다. 차라리 1년 더 데리고 연봉 주급 줄 바에 예. 그냥 풀어주는 게 낫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도까지의 상황은 아니죠. 손흥민 선수가 그렇죠. 지금 살짝 고전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토트넘은 돈만 생각한다. 또 구단 경영만 생각한다면 토트넘은 분명히 손흥민 선수를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해서 묶어두면서 이적료를 챙기려고 할 겁니다. 근데 네. 이런 토트넘의 행동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긴 또 힘들어요. 우리 팬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토트넘 팬이 아니라 그렇죠. 손흥민 팬이잖아요. 팬이죠. 예. 어떻게 보면 손흥민 팬이다 보니까 아니 레전드에 대한 이유가 이게 뭐냐. 그러니까요. 10년을 헌신한 선수를 이렇게 네. 헌신짝처럼 버린다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분노할 수 있거든요. 예. 하지만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영국 현지 골수 토트넘 팬들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야 토트넘이 1년 연장 옵션을 갖고 있는데 손흥민을 그냥 풀어준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소니가 아무리 레전드고 좋지만 예. 다른 팀으로 내줄 때는 이적료를 챙겨야지. 그리고 네. 그 이적료를 가지고 팀에 또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는 자금으로 써야지.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예. 그리고 또 토트넘 구단 입장에서 또 레비 회장 입장에서 보면 레비 회장이 토트넘 구단 지분 한 25% 정도를 갖고 있거든요. 예. 근데 토트넘의 구단의 가치가 올라가려면 어때야 되겠습니까? 재무제표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수익이 나와야 되겠죠. 예. 손흥민 선수를 사우디 리그에 만약에 거액의 이적료를 받고 팔았다. 그럼 재무제표가 좋아지겠어요? 나빠지겠어요? 당연히 좋아지겠죠. 무조건 좋아지죠. 예. 그러니까 레비 회장 입장에서 보면 자기 자산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네요. 토트넘의 가치가 올라가면 자기 자산도 올라가고 참고로 레비 회장은 지금 영국 내에서 손꼽히는 부자입니다. 토트넘의 가치가 워낙 높아져가지고 예. 레비 회장이 지금 거의 조단위의 부자거든요. 근데 짠돌이 수전도로 유명합니다. 돈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에게 만약에 토트넘과 레비 회장이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하게 된다면 레비 회장은 지난번 케인을 바이에른 뮌헨으로 보낼 때처럼 상대방을 완전 지칠 때까지 지치게 만들 겁니다.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려고. 더 받으려고. 이해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바탕으로 해서 축구 산업의 계약애를 오늘 또 하나 제대로 배워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